저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인간은 저런 존재다, 동물과는 이렇게 다르다, 저렇게 다르다. 저는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탐구하는 존재다. 두 번째, 인간은 모방하는 존재다. 세 번째,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다. 네 번째, 인간은 뭔가를 믿는 존재다. 다섯 번째, 인간은 이질적인 것을 뭔가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존재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는 우리만이 자기 인식, 자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침팬지 보시죠. 어때요? 침팬지가 자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죠. 사실 성찰, 호기심, 그다음에 why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다, 그냥 이렇게 궁금한 걸 넘어서서 그거를 집요하게 탐구하고 그거를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이론까지 내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남스타일이 왜 이렇게 글로벌하게 빨리 퍼지게 됐을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방을 통해서 막 퍼지는 거라면 어떠한 많이 확산된 그런 어떤 컬처럴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모방하기에 좋기 때문에, 모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홀스 라이딩 댄스예요. 그러니까 말춤이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 문화권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하는 경험이죠. 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직관적으로 말은 다 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춤을 보면 아, 말이구나, 말춤이구나, 말 위에 올라간 거구나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죠? 아주 높은 복제 충실도를 갖고 있는 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사람들이 자꾸 모방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 많이 퍼뜨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런 아이템, 그걸 우리가 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밈, 문화적 유전자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침팬지도 과연 인간과 비슷하게 그런 모방 능력을 갖고 있느냐? 잘 훈련된 침팬지는 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비슷하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 침팬지를 보고 다른 침팬지가 그걸 따라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거긴 노입니다. 노. 다른 동물들도 감정적인 교류는 해요. 누가 막 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인 전염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은 뭐를 하냐면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영어로 써 있습니다만 관점 전환을 해요. 저 사람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개체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만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침팬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손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침팬지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 손을 봅니다.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데를 보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손을 보는 거죠. 마치 달을 가르쳤을 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침팬지예요. 다시 말하면 저의 의도, 다른 개체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해요. 이게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고,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얘기하면 다른 개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인간과 침팬지에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뭐 하는 존재냐?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섞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섞느냐? 가만히 보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을 때, 뭔가 막혀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찾을 때, 창의적인 거를 막 찾을 때 섞는다는 거죠. 외국에서 로봇 관련된 제가 세미나를 한 학기 미디어랩에서 들었었는데, 거기서 보면 철학자가 오고 생물학자가 오고 심리학자가 오고 언어학자가 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세미나에서 정말 기겁을 한 게 바로 노엄 촘스키 같은 언어학자가 맨 마지막에 와서 지금 너희들이 하려는 거 완전 꽝이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로봇 절대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저는 이게 융합 연구의 끝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과학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과학의 역사를 보면 200년, 300년 가다가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 좋은데요. 왜 거기에서 과학이 빠져야 되는가? 과학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풍부한가? 얼마나 흥미롭고 새롭고 심지어는 도전적인 얘기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또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